생계비위원회 의결사항은 추가 생계비랑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겁니다. 한번 볼게요.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주거비, 인정 사유. 아래 1 또는 4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인데, 1은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대출 계약서, 부채 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즉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원리금 상환할 때 이 원리금도 추가 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월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 계약서, 이건 기본적인 거죠. 월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 거래 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임대료 내가 내고 있으면,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채권 원리금 상환하고 있으면, 다음에 별채권부 전세자금 대출 채권의 이자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 전세자금 대출 받았을 때 그 이자액, 그 다음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생계 유지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소명하는 데 관리비 같은 거죠. 이런 거 추가 생계비를 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과거 서울해성법원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인정 범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2026년도 1인 가구 생계비가 약 154만 원인데 그 154만 원에 주거비로는 27만 원 정도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60% 27만 원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27만 원보다 이하로 만약에 주거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추가 생계비를 신청 못해요. 1인 가구 생계비에 이미 들어있으니까 이 27만 원 이상으로 지출이 되고 있어야 그 초과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도가 어디까지냐?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58만 원이니까 주거비 총 인정 한도는 86만 원 대략. 1인 가구인 경우 86만 3천 원 정도까지는 추가 생계비 인정이 한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인정해 주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근데 뭐 이런 분이 있겠죠. 소득도 높아, 변제율도 높아. 그러니까 변제율이 높으신 분들은 이 추가 주거비의 인정 한도도 추가 생계비를 좀 많이 인정해주고, 변제율이 낮은 분들은 아예 인정을 안 해준 거나 조금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변제율에 따라서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가 변하고 있다. 자, 2인 가구인 경우에는 중위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약 44만 원이고, 추가까지 합해서 총 인정 한도는 143만 원. 표를 나머지 3인 가구, 4인 가구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 내가 개인의 인생에서 몇 인 가구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1인 가구를 인정받았다. 그러면 1인 가구 요 줄을 보셔야 되는 거고, 2인 가구를 인정받으면 두 번째 줄을 보셔야 되는 거겠죠. 방금은 이게 서울인 경우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 주거비가, 기본 주거비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의 경우에 주거비의 인정 한도인데, 보시면 1인 가구 생계비는 전국적으로 똑같으니까 1인 가구 생계비에 들어가 있는 주거비는 동일합니다. 모든 전국적으로 기준 중위 소득에 들어가 있는 주거비는 동일한데 주거비 인정 한도가 다르죠. 작아졌죠. 서울의 1인 가구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게 58만 9천 원인데 그 아래 있죠. 과밀 억제 권역 같은 거 43만 원이니까 약 한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줄었죠.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광역시는 이제 과밀 억제 권역보다 더 주거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게 더 줄었죠.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가 22만 원까지로 1인 가구인 경우에 줄었고, 그 밖에 지역 완전 농촌 시골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가 1인 가구인 경우 17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준 중위 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비 이상이 지출될 때 초과되는 부분을 추가 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는 왼쪽에 있는 게 되는 한도는 이 금액만큼 신청할 수 있는 건데, 얼마를 인정해 줄 거냐는 거는 법원의 재량인데, 변제율이 높으면 많이 인정해 주고 변제율이 작으면 덜 인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교육비 인정 사유 봅시다. 아래 또는 이에 해당하는 거요.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나 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또 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이 보면은 필수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수학을 못하는데 수학학원을 좀 보내야 되겠어.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데 특수교육을 필수적인 걸 봐야겠죠. 그러면은
기준 중위소득에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는 교육비 자녀의 기준당. 그러면은 이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야지. 여기 근데 만약에 자녀를 0.5만 인정받았어. 부부 공동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1.5인 인정받았어. 그럼 반만 적용해야 되겠죠. 반만. 왜냐면은 이제 배우자도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녀 1인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에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는 교육비는 약 89,000원이고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교육비는 지역 공통. 아까 주거비는 지역에 따라서 인정 한도가 달랐지만 교육비는 동일합니다. 특수교육비는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가 50만 원입니다. 예. 일반 교육비는 추가 한도가 20만 원이고 특수교육비는 50만 원. 한도가 정해져 있죠. 주거비도 한도가 정해져 있고 추가 교육비도 특수교육비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의료비. 의료비 인정 사유는 채무자가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 영수증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경우 인정 범위, 추가 생계비를 인정 가능한 의료비는 아래의 표에 기재된 액수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이 보면 1인 가구인 경우에 64,619원, 64,000원 정도가 기준 중위소득에 포함되어 있고 이걸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는데 한도가 없습니다. 의료비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채무자가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돼. 지속적으로. 과거에 지출한 것만 가지고서는 추가 생계비를 의료비를 신청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와 등으로 소명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말하는 거 있잖아요. 추가 생계비. 이거 다 법원의 재량사항이에요. 주거비는 이제 규모가 큰데 얼마를 인정할 거냐. 이거는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법원 재량이다. 근데 뭐 교육비나 의료비는 이건 법원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죠. 왜냐면 그만큼 들어가니까. 물론 조금 감액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다른 생계비를 줄여가지고 의료비를 보태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좀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 100만 원에 살고 있는데 그거를 주거는 좀 바꿔라. 월세 낮은 데로 살아라. 이렇게 법원에서 할 여지가 있지만 의료비 같은 거를 갖다가 법원에서 그걸 낮은 데로 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주거비는 법원의 재량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주거비는 법원의 재량이 아주 많이 들어간다. 예, 그래서 한 푼도 못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진짜 주거비는. 그러나 신청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거 아니까는 무조건 신청하세요. 결정은 법원이 해주되 나는 신청해줘야 돼. 근데 내가 이거 신청은 받아들여질지 말지 고민하면 신청 안 하는 것보다 신청하는 게 낫고 이거 신청했다고 해서 불이익이냐? 전혀 없습니다. 신청해도 불이익 없으니까 무조건 신청하세요.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다음 1과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와 같이 실제로 채무자가 배우자를 부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음. 인정해야 한다가 아니라 인정할 수 있음. 재량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배우자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부양가족 인정이 안 돼요. 하지만 다음 1과 2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때 증명해야 되고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때 소득이 적거나 없던 때 이 두 가지를 다 소명을 해야 됩니다. 요거 이제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 해주냐 안 했냐 뭐와 간제 큰 연관이 있냐 변제율. 변제율이 높으면 잘 인정해 줄 거고 변제율이 낮으면 잘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봤을 때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경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아예 배우자가 장애가 있다든지 어디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경제활동을 했어. 경제활동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는 배우자는 필수적으로 부양가족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재량이 아니에요.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우 가능한데 안 해. 왜? 애를 보살피느라고 아니면 장애가 있는 어떤 가족을 보살피느라고 안 해. 그리고 실제로 안 했어. 일을 그동안 1년 동안. 그런 경우에 재량에 의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고 정말 배우자가 장애가 있어 일을 못한다. 그러면은 그건 필수적으로 법원의 재량이 아닙니다. 그럼 반드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소득이 높은 경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의 기타 생계비 인정 요건 및 범위 그러니까 소득이 높으신 분들 말하는 거 이런 경우에 기타 생계비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 중 채무자의 경제적 사회적 기본 생활을 위하여 향후에도 지출할 것이 소명된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한도 내에서 이를 기타 생계비로 인정하여 생계비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기타 생계비를 인정할 경우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거나 최근 6개월 동안 발생된 채무가 총 채무액의 50%를 초과하는 등
변제 계획 수행의 공정성, 형평성 측면에서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생계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죠. 이 인정 자체도 재량이야. 재량이니까 반드시 인정해 준다는 게 아니고요. 요건이 뭐냐? 이 순수입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초과해야 되고, 그럼 어디까지 인정하냐? 경제적, 사회적 기본 생활을 위하여 향후에도 지출이 할 것 소명되는 경우, 여기 사회적 기본 생활 나왔어요. 사회적 기본 생활. 이건 뭐냐면 소득이 높으면 품위 유지비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경조사비가 매달 들어가는 게 많을 수도 있는 거고, 소득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재개발비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인 교육비는 누구였죠? 자녀의 교육비였는데 본인의 재개발비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인정해 준다는 거야. 단 소명해야 돼. 진짜 그게 향후에도 지출할 것이 소명돼야 돼.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향후에도. 근데 한도는 어디까지냐? 기준 중위소득 100% 한도까지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이상까지는 안 된다. 최소한 변제금이 그래도 이제 기준 중위소득 50% 되는 거야. 이분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 100% 한도 내에서 이를 인정하니까 50%는 변제 투입하는 거죠. 변제를 세는 거죠. 기준 중위소득 100% 한도 내에서 이를 기타 생계비를 인정하여 생계비에 반영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합계입니다. 합계. 기준 중위소득의 기본 생계비랑 기타 생계비 다 모두 합한 합계가 100%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실무적으로 이거 이제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소득 높으신 분들 이거 다 소명을 해야 돼요. 기준 중위소득 60%는데 기본 생계비 인정되는데 거기 또 기준 100% 160 전체 160% 인정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맥상 봤을 때 기본 생계비 60% 포함 그 다음에 플러스 40% 인정되는 건 40%로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4번 성인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 원래 성인 자녀는 부양가족 인정이 안 되는데 채무자의 자녀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해당 자녀가 만 21세 미만으로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실제로 채무자가 그를 부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죠? 예. 그것도 재량. 다 여기 보면은 인정할 수 있다지 인정한다가 아닙니다. 예. 2026년 서울회생법원에서 추가생계비 그 다음에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연동 지출 기타 생계비, 그 다음에 성인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